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고등부 실장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고등학교가 배정이 됐어요. 과연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뭐 1차, 2차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원서는 썼고 배정은 됐고, 뜻하든 뜻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예비고일 과정을 진행을 했어요. 시작부터 합류하신 어머님도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그 이후에 이제 합류하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동안에 한 11월부터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보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국어는 당연히 이제 문학과 비문학이죠. 그래서 문학 부분에서 내신 관련된 문학 작품을 다뤘다고 해요. 그 수능 국어에서는 어려운 게 비문학 독서 지문인데 왜 처음에 문학을 달았을까를 놓고 보면은 숫자가 40, 30, 30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40은 문학, 30은 문법, 나머지 30이 비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그 4번의 시험 동안에 국어 내신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외우고 작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걸 미리 담아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어 선생님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문학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비문학 다루면서 단락별로 지문 분석하는 거, 국어나 영어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문을 분석하고 소주제로 요약하고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이 되면은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고1, 3월 수능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죠. 그게 어찌 보면은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첫 시험이에요. 물론 뭐 학교 성적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기왕이면 저는 그 수능 모의고사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세요? 그게 또 학교에 가서 처음 시험 보고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뒤면 성적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첫 이미지, 첫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은 부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3월 달도 시간이 빨리 지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국어 쪽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 형태로 기출문제를 배부하고 해설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가볼게요.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쨌거나 어휘이다. 그 어원을 근간으로 해서 유의어, 반의어, 품사의 변화 등등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시험도 보고, 탈락한 학생들 어머님 막 핸드폰으로 문자 와가지고 토요일날 보충도 오고 아이는 가기 싫다고 툴툴대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지난번 설명회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성동고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도선고등학교 이 3개의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어휘책 교재 속에 나오는 단어와 예문과 각종 유의어, 반의어들이 시험 범위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요. 사문법이라고 하죠. 팔품사, 접속사, 대명, 관계대명사 이런 거에서 떠나서 조금은 어문법으로 바뀌는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호 자리에 이런 식으로 좀 문법 개념에 대한 전환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능 독해 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아까 국어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비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영어에서는 독해 부분이 조금 비중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고1 내신 범위에서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 몇 단어만 달달달 외운다고 절대 9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90점도 안 나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고1 모의고사에 나오는 영어 시험 지문이 학교 내신의 범위 속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이 독해,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지도를 해야만 했었어요. 모든 게 다 좀 이유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과목이죠. 수학.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수학 위주로 이렇게, 저도 수학을 잘하진 못했지만 내 아이만큼은 수학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학은 많이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가 여기저기서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주변 학교, 일반고인데 주변 일반고 기준에서도 수학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 충족 기준을 보았을 때 우리 학생들이 그 기준을 충분히 도달하고 넘어섰느냐? 열어보니까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중간반 친구들, 기본반 친구들은 앞부분에 1, 2, 3단원을 배웠다가 다시 또 거꾸로 갔어요. 고등수학 상을 뗐다. 막상 까보면은 전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수학 상을 마스터했습니다 라고 그 형식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등수학 상을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와서 1단원부터 시작할 거냐, 엄청 싸웠고요. 저는 다시 돌아가. 굳이 형식상으로 그 상을 뗐다고? 그래 놓고서 중간고사 와장창 다 무너지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선생님들을 좀 설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복습도 해가면서. 물론 이제 첫 번째 반, 두 번째 반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고등수학 상도 거의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3구 그런 학교 내신 기출문제 같은 걸로 많이 훈련도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적나라하게 자기 위치를 좀 단련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도선고든 무학여고든 갔을 때 높은 점수로 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간 테스트도 진행하셨다는 부분이 있고요.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 첫 단원부터가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요. 중학교 때 과학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학원 학생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영어 수학 또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은 제일 타격을 입는 과목이 이 통합과학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심 첫 시험 고등학교 그 중간고사 볼 때 좋아할 거예요. 아싸, 이건 몰랐지? 나는 통합과학 배웠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학선생님께서 나중에 2학년 올라갈 때 탐구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도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솔직히 요즘에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기왕이면 이과 쪽으로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어문이나 어떤 경영경제에 특별한 능력이나 관심이 있지 않는 한, 그죠? 그러면 대부분 이공계로 보내고 싶은데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있는데 과연 4개 중에서 2개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3개를 어떤 걸 선택하면서 하나를 무엇을 빼야 할지, 그거 고민 많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남학생 아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공대를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대를 보내실 거라면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물리는 절대 빼지 마세요. 점수도 안 나오고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는 거. 그래서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등급이 물리가 막 3등급, 4등급이 나오고 생명이나 화학 같은 게 2등급이 나와도 다 대학교에서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 시험을 본 응시자 수도 적고 물리 자체의 과목 난이도도 있고, 하지만 너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공과대학의 무슨 공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한 거니까 그게 바로 뭐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입학 사정관의 평가 요소가 되겠다. 그 다음에 학교별 또 도성고든 성동고든 대표 시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좀 응용하는 방법도 실험 문제 어렵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셨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훑어봤어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예비고일의 과정도 좀 중간 이후로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는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 아이 좀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등급 좀 잘 나와서 잘 관리가 돼가지고 수시 모집으로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해서 내신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내신 대비 시험 계획에서의 가장 핵심은 사실상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저희 보내고 있으시면서 시간표 대략 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온다. 월수금엔 6시 40분에 시작한다. 화목에는 5시에 시작한다. 끝나는 건 똑같이 10시에 끝난다. 그게 이제 평상시였어요. 자, 갑니다. 이제 3월 중순이나 3월 말부터, 즉 시험을 4주에서 5주 앞둔 그 가운데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되면 월화수목금이 아닙니다. 평소 수업도 월화수목금토까지 수업이 있어요. 1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시간표 보셨을 때 전체적인 시간표 틀은 5시에서 10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시에서 5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고1은 사실상 평일에도 5시 50분에 매일매일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므로 토요일도 12시 50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 시간표예요. 월화수목금에서 월화수목금토로 더 벌어진다. 요일과 시간이. 자, 두 번째, 토요일 날에 추가 수업이 있습니다. 아까 12시 50분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난다고 했죠? 5시에 끝난 이후에 주차별로 5시 이후에 6시 반까지 하는 주가 있고요.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면은 8시 40분까지 하는 주차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험을 바로 앞둔 마지막 주차가 됐을 때는 토요일 날에 10시까지 또 시간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제1학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갓 그 6개월 미만의 학생들은 정말 문화 쇼크가 오죠. 저희가 고1 때만큼은 이렇게 엉덩이 붙여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시험 대비가 됐을 때 일요 수업도 저희가 생기죠. 기본적으로는 12시부터 6시까지예요. 반면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8시 30분쯤에 끝나는 주차가 있고 심지어 마지막 주차 때는 10시에 끝나는 주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악명 높다고 했을 때 막 10 to 10이라고 했었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악명을 교묘하게 지우기 위해서 12 to 10으로 바꾼 겁니다. 학생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잠을 잘 수 있고 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종교활동도 이제 아침 예배 비슷하게 또 볼 수 있고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계획이 되겠고요. 자, 과목별로 내신 대비 계획은 좀 주차별로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1주차 때 당연히 이제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2주차 때 생각보다 빠르게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2주, 3주까지 질질 끌고 더 배워야 된다, 더 외워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성동고나 조선고의 기출을 안 봐버리면은 자기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경각심이 안 생기고요. 그렇게 돼서 또 이제 국어는 특히 추가 시험 범위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프린트가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4주차 때 조심을 하는 편이고요. 바로 영어로 갈게요. 영어 내신 계획의 이제 두 가지 축은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교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3월 달에 보게 되는 수능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로 훅 들어가게 된다. 플러스 저희가 얌체같이 미리 그 시험 대비를 했었던 어휘책, 복화책을 이용해서 나오는 그 부분, 유의어, 반의어, 예문, 테스트 같은 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즉 평소의 영어 시험 범위에서 3배로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토요일에도 시간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일요일에도 시간을 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식으로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많이 좀 무너지는 편이고요.
게다가 이제 과목도 저희가 추가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일 추가 수업에 일요 수업에다가 과목도 사회랑 한국사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한정된 그 시간 틀 속에서 사회도 끼워놓고 한국사도 끼워놓고 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진정성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이제 시험 대비가 시작되기 전에는 당연히 고등수학 상에 대한 진도는 다 마쳤죠. 그것도 심화 버전으로. 근데 마친 상태에서 시험 대비 3월 중순이나 이제 3월 말쯤에 시작이 되면은 한 번 더 그 진도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험에 잘 보기 위한 전체 범위 빠르게 개념 잡고 사실상 뭔가 진도를 나가고 개념을 나가고 설명을 나가고 하는 것을 오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빠르게 끝낸 다음에 이제는 학교별로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어느 학교는 학교 프린트물을 이용해서 수학 시험을 세게 내는 학교가 있어요. 금호고등학교. 어떤 학교는 그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어디 있죠? 성동고등학교와 성수고등학교. 무학여고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부교재를 따로 쓰겠다. 라면서 EBS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그 학교 시험에 쓱 넣어가지고 최대한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 학교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잘 숙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광고도 수학시험이 상당히 어렵죠. 여기는 아예 뭐 송파에 있는 보인고등학교나 아니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한대부고의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많이 훈련을 해야지 대광고 수학시험에 어느 정도 이게 안 밀려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학교별로 반 편성이 되니까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과 사회, 한국사 이 세 과목이 있어요.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암기예요, 암기. 근데 고등학교 시험이다 보니까는 기계적인 암기를 넘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해가 동반된 암기가 확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힘들겠죠. 뭐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범위들이 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시간을 많이 편성하는 편이고요. 2학년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습관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탐구 담당하시는 두 분께서 아마 유튜브에서도 무슨 고2 온라인 설명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두 분이에요. 그분들께서 아주 특기 삼아 잘 하시는 게 1대1 구술 테스트가 있습니다. 암기한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 프린트 종이에다가 빈칸 뚫어가지고 두 번, 세 번 시험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숙달이 된 걸로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렇게 종이로 빈칸 테스트를 봐서 암기를 시키면요. 빈칸의 순서만 교묘하게 외워가지고 그것만 채워가지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맥락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거의 막말로 노가다라고 하면서까지 굳이 강조하는 것이 1대1 테스트, 구술 테스트, 1대3 정도로 좀 조별로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다가는 무조건 탈락이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은 맥락에 대한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계속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원래 공부는 어렵고 귀찮고 힘들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좀 메인이죠. 생기부를 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저희? 생기부를.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시 모집으로 좀 수월하게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중학교 때 하나고나 과학고처럼 특목고 준비를 하시지 않은 이상 도대체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일반고 내신 2.5라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생기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학교만 다녔다 싶으면은 2.5등급이라 하더라도 인하대, 단국대, 국민대 이 정도 갈 수 있어요. 소신,
나름 이제 동아리 활동도 충실히 하고 학교에서 하는 보고서나 탐구 활동을 어지간히 했다. 그럴 경우에는 건대, 동대, 홍대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신이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활동이 들어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는 활동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상향이나 뭐 우주 끝까지 올라간다는 우주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학생이 작정하고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협의를 드리고 뭐 어떤 활동을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가득가득하게 한다면은 2.5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경희대에 좀 합격을 할 수 있겠다의 선인 거죠. 사실상 그런 생기부가 아니라면 중앙대 경희대의 학종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1.8이나 1.7에는 걸쳐 있어야죠. 그러니까 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험을 무조건 잘 봐가지고 어쨌거나 1점 후반대나 1점 중반대에 걸치게 할지 아니면 그게 안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생기부 관리 활동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그 불리한 내신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뒤에서 이렇게 날개가 되어줄지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학생이 탐구 활동을 해야 돼요. 기왕이면 내신 등급 잘 받았으면 좋겠다. 1점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라면은 생기부 서류 관리를 잘 넣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학종에 대한 그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학종이 뭐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35%로 굳건히 그 비율을 지키고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니까는 학업 능력이 떨어져도 뭔가 활동을 많이 하면은 되겠구나 라면서 공부는 약간 때려치면서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여학생이에요. 공부를 슬슬 와요. 그리고서 막 이것저것 방송부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정규회장도 하고 막 다 해요. 근데 그렇게 가지수만 많이 채운다고 대학교에서 평가 요소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한 활동으로 결과가 나오고 양치기, 나열하기식, 단순 참여 활동 이것저것 다 해요. 막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카데미에서 뭘 강연을 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후에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이 아카데미 강연에서 들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죠.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뭐가 성립이 됩니까?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지도가 이루어진 학교 내부에서의 활동이 돼요. 알겠죠? 대뜸 그냥 선생님 저 그 강연을 들은 후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고서 썼는데 생기부에 써주세요. 이러면 안 써줘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뭘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들은 다음에 그대로 해서 제출하면 써주세요. 두 번째 오해가 이제 예나 지금이나 공부만 좀 잘하면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설령 점수가 뭐 95점, 97점으로 1등급, 2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생기부의 각 과목 선생님이 그 아이의 학업 능력에 대해서 노력의 과정을 쓰는 부분이 없겠죠. 없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죠. 무슨 카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쓸 카드가 없어져요. 뭐만 남았어요? 뭐 교과, 그리고 수능. 수능을 강제로 떠밀 거면 뭐하러 내신 관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주요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내놔요. 학교 사이트에. 그들이 매년 똑같이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형화된 기계적인 성적 수치는 학생의 능력으로 평가를 하기가 모호하다. 서울대. 다르게 성장한 학생들이니만큼 그 단순한 점수를 가지고서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연세대학교. 중앙대, 다빈치 전형으로 유명하죠. 이것저것 다양하게 이렇게 능력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
다양한 능력이나 잠재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시험 성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중앙대. 마지막 고려대는 고려대답게 대놓고 얘기를 하죠.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를 우리는 뽑는다. 남 앞에서 얘기도 할 줄 알고 토론도 잘할 줄 알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과 협의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생기부 서류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최저등급 이야기를 왜 할까요? 최저등급이라 하면은 그 수능을 반드시 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다면은 이 네 가지 녀석 중에서 몇 개만큼은 반드시 몇 등급이어야지 최종적으로 합격을 주겠다에 대한 거예요. 자, 학종을 보시면요. 지금 동그라미가 많습니까? X가 많습니까? X가 많죠. 그러니까 서울 주요 대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고 이게 교과 전형이 되는 거죠. 그죠? 학종으로 갔을 때 수능 최저 등급이 상당히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 빼고는요. 대부분 수능은 대학교 합격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교과로 가볼게요. 주요 대학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 최저 등급 있죠. 꽤 있어요. 아니, 두 개 영역의 합이 4여야 한다는 얘기는 수능도 과목마다 2등급을 받으란 얘기이지 않습니까? 내신 2등급 받는 거랑 수능 2등급 받는 거랑 어떤 게 더 힘들지 굳이 겪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성동구에 살지 않고 저 멀리 경기도에 살았다면 이건 2차 설명회 때도 했었던 얘기인데 경기도는요, 한 학년에 막 330명이에요. 우리 주변 학교 어때요? 우리는 한 학년에 140명 이러잖아요. 여기 안에서 4%, 11%, 23% 이렇게 1, 2, 3등급이 나오는데 당연히 1, 2, 3등급이 찍혀 나오는 학생 수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수시 모집을 준비할 때 학종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3등급 중반대 3.6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생기부 관리를 시키면은 인서울에 골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왕이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렇다고 막 수시와 학종만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경우도 있어요. 지금 2학년이 끝나고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공부에 대해서 후회가 뒤늦은 후회가 있고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신 등급이 막 4점대, 5점대예요. 그러면 저희도 고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얘를 정시반으로 편입을 시키냐 마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정시반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 공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차라리 끝까지 내신을 관리시켜가지고 차라리 경기권에라도 대학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판정이 나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얘는 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약간 각성해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충분히 수능 공부 치열하게 시키면은 3등급 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3 때 정시반을 진행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최후의 그 과정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학종으로 서울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준비하는 것이 확실히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은 당연히 점수만으로 뽑지 않고 좀 이런 시대에 걸맞게 필요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것이 대학교의 입장이 되겠고요. 생기부 관리를 잘 하려면은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는 거의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고3 9월 달에 수시원서를 다 제출을 하기 전까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분명히 똑같이 점수가 높든 낮든지 간에 그 아이가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질문을 뭐 했는지에 따라서 그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문장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의 핵심은 당연히 일단은 동아리 선택이 되겠죠.
면접 잘 준비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면은 뭐 얘가 착하냐 나쁘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중재를 좀 했었던 그런 게 있느냐. 학교 그 생활 중에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생기부의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뭐 행동 특성 및 그 발달사항 그 부분이겠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것은 내신이 1학년 1학기 때 박살 났는데 2학기 때 만회를 했느냐. 2학년 때도 포기하지 않고서 설령 내신 등급이 고만고만하게 3등급, 3등급, 3등급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든 자기가 부족한 학업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탐구 활동, 발표 활동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했느냐가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담기는 게 생기부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담을지. 이게 이제 간소화가 됐었죠. 1500자에서 이렇게 글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됐느냐.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생기부 하는 부분이 나름 유리해졌어요. 왜? 1500자 천자했을 때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무지막지하게 그 천자를 다 꽉꽉 채워주거든요. 하지만 일반고에서는 천자는커녕 700도 도달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공정성을 위해서 글자 수를 줄이자 해가지고 일반고에게 학종이 유리해지게 된 시기가 바로 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를 지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동고에 예를 들면 무슨 영재반, 인문 영재반 그런 거 있죠. 그런 영재반 활동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1 친구들은 그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크게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동아리 말고 자율 동아리 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당초 요즘에는 자율 동아리 자체를 거의 하지 않죠. 학생들이. 무슨 봉사활동 자율 동아리를 어떻게 하는 친구들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 개인적인 봉사활동도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줄긴 줄었어요. 심지어 독서활동 맨 밑에 있죠?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할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해석할지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요. 교내대회 상 받는 거 있죠? 뭐 수학 탐구 대회 이런 거 반영되지 않는데요. 자율동아리 반영되지 않는데요. 봉사활동 뭐 1년에 40시간, 60시간 필요 없대요. 독서활동 1년에 무슨 10권, 15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와, 좋다. 좋다. 좋습니까? 속지 마세요. 자, 그 안에 이면에 해석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교내대회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내대회 수상실적 항목이 아닌 각 수학이든 과학이든 각 과목의 선생님의 세특 속에 그 아이가 교내대회를 준비하면서 노력한 과정을 적어주십니다. 우회하여서 대치동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봉사활동은 그렇다 쳐요. 자율동아리 그래요. 그렇다 쳐요. 그럼 독서활동은요? 독서활동 이제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됐던 아니면 조별 모든 발표가 됐던 그럼 발표를 할 때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발췌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에도 그 과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그래가지고 저는 조사할 때 이 책을 좀 빌려가지고 읽어본 다음에 내용 넣어봤어요. 어디서는 서치해가지고 검색해서 넣어봤어요. 근데 책의 내용이 이런 부분에서 더 좋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의 세특에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무슨 책이라는 책 제목을 읽고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동을 함. 그러니까 이거를 표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내대회에 미반영되지만 사실상 우회해서 들어간다. 독서활동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세특 속에 다 들어간다. 그거 그대로 믿고서 지금 1학년 다 지나가지고 2학년 올라가가지고 생기부에 별 내용이 없는, 며칠 전에 이제 학생들이 가져와서 보여줘요. 쌤, 저 생기부 뭐 확인하고 수정하라는데 어떡할까요? 보면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어떤 애들은 속아가지고 그냥 텅텅 비어있는 친구들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책 제목도 적혀 있으면서 탐구 활동했었던 과정이 적혀 있는 학생도 있고.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걸 표면적으로 그대로 믿을지, 이제 간소화가 되고 공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거야. 믿을지 아니면 말지. 남아있는 게 이제 동아리 잘해야 되고요. 각 과목의 선생님이 써주시는 세특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겠죠. 이제 미반영된다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강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 특성 및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종합 의견,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맨 마지막에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아까는 1단계였어요. 이제 생기부 관리 어떻게 하느냐 2단계예요. 첫 번째, 출결. 절대 지각이나 미인정의 사유로 막 빠지는 결과 처리 같은 거 절대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에 대해서 이제 미반영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대회 준비했었던 과정이 다른 항목에 우회되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아이의 전공 적합한 그 대회가 있다면, 수학 탐구 대회가 됐든 과학 무슨 대회가 있든 자기 그 전공이 그쪽이라면은 대회를 준비해서 상을 동상이든 뭐든 타란 얘기죠. 다른 학생들은 아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야, 수상 이거 대학에 안 들어간대.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야 돼요. 자율활동 하면은 크게 학생회가 있죠. 학생회라고 하면은 막 학급 회장, 무슨 전교 회장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굳이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서 활동도 충분히 괜찮고요. 대학에서도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장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서 활동이나 심지어 학급 회의 같은 데서도 건의하는 활동, 그리고 그 리더들의 역할을 보좌하는 활동이 드러나게끔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충분히 점수가 되는 포인트다. 어머님들, 동아리 정말 잘 정해주시고요.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과에 가야 될지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하지 않으면은 1학년 때 생기부는 텅텅 비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꿈과 진짜 자기 직업을 위해서 과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딱 대학교에 가기 위한 3년 한정으로만, 그 정도로만 과를 대략적으로 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동아리를, 후보를 2개, 3개 정도는 정하시고요. 그러면 그 각 동아리에서 나름 한 학년 선배가 면접을 보는 과정이 있어요.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제시문이나 조건이 주어질 텐데 그 답변을 준비하는 게 어렵다, 모르겠다 싶으시면 학원에 전화를 주세요. 왜? 저희 학원에는 다 그 학생들, 각 동아리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니네 동아리에서는 주로 어떤 면접, 어떤 질문이 있니? 저희가 소스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낫잖아요. 네. 진로활동, 진로 탐색 보고서 같은 거 옛날에는 써서 제출하곤 했었는데 학교의 진로 담당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 미적지근하게 그냥 존재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저희가 학생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관찰을 해볼게요. 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세특, 과목 세특. 각 과목의 선생님이 한 학기 끝났을 때 그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그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애들 성격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도 막 경계하는 듯이 막 벽을 세우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무슨 얘기하면 우호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자기가 궁금한 거 와서 물어볼 줄도 알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판별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쟤는 저기 세특도 잘 써주시겠다. 또는 아, 쟤는 좀 자기 성격이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판별식이 딱 보입니다. 특히나 뭐 약간 사춘기가 남아있는 뭐 여학생, 남학생들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간절함이 있습니다. 독서활동 속지 마세요. 이거 다 우회돼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담임 선생님이 종합의견을 주시는 그 마지막 항목이 예전에는 그냥 별로 가치가 없었던 항목이었는데 이제 반영되는 항목이 축소되고 간소화되면서 막판에 갑자기 좀 가치가 올라간 그런 항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눔과 배려, 협력, 갈등 조정을 실천했었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기부 어떻게 관리하는지 2단계. 자,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끔. 미주알, 고주알, 선생님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학생 저희 학원에도 있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언을 얻겠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책을 읽어봐. 어디에서 찾아봐. 무슨 영상을 한번 봐봐. 조언을 받아서. 그리고 수행평가를 할 때도 그냥 깎이지 않기 위한 그런 수행평가 말고 수행평가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서도 거기서 궁금한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꼬리를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 근데 이 부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이렇게 해봐. 그 순간 성립됐다. 뭐가? 학교 활동으로 교사에 의한 지도가 성립됐다. 이렇게. 책도 읽고요. 테드나 뭐 K묵 같은 강의 영상도 보고요. 신문 기사도 스크랩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돼요. 심지어 막 뭐 서울이나 경기도의 여러 왕릉들을 탐사하면서 그거 다 찍어가지고 하는 역사 컨텐츠학과 가는 여학생도 있고 심지어 여기 주변에 있는 건물 같은 거 다 찍으면서 건축학과에 들어가는 남학생도 있고 다 발품이에요. 공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거에 따라서 지금 1년, 2년 아둥바둥해도 올 1등급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올 1.0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면 하는 대로 기록된다. 공부와는 다르게. 그래서 보고서도 쓰고 PPT로 발표도 하고 하겠죠. 학교에서. 조별 모임 할 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조금만 더 자기가 발품을 팔면 되잖아요. 꼬리 물기. 나는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러면 학교에서 주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진로 탐색 강연, 무슨 도선 아카데미 참여해요. 시키세요. 참여를 시키되 단순 참여로 그치게 하지 마세요. 어디에 뭘 참여함, 몇 월 며칠 몇 시간 그거 항목들만 나열된다고 해서 점수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 후에 강연을 듣고서 관심 분야를 찾아보고 이럴 때는 이제 진로 선생님이나 좀 동아리 선생님한테 특히 이 부분은 진로 선생님이 주로 담당하시죠.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교 전공에서는 어떤 거를 좀 요구하는지 살펴보고 심지어 호텔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서 그 경영학 개론이라는 대학교 1학년 때 보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전공 서적을 발췌해서 조금씩 읽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내용이 요약돼서 보고서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진로 선생님한테 합당하게 어필을 해야 되죠. 자, 마지막 단계. 생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은 아주 괜찮은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볼게요. 과학의 무슨 단원에서 어떤 우주의 탄생이라는 주제에 호기심을 느껴 뭐에 대한 쿼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활동을 하여서 땡땡을 이해하고 어디에 적용해 보았다. 자료 조사하고 PPT 제작해서 땡땡에 대해서 뭐와 뭐의 비교 방법 등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여
이 주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실생활의 사례까지 조사해봤다. 와,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구 끝까지 있는 팠구나. 오케이. 이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진로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 계기와 명분이죠. 그래서 땡땡에 대한 주제로 소개를 하고 이 자기가 관심 있는 로봇 공학 같은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통찰, 목표를 세우고 이후에 학교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를 경험했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하나 무엇에 참여해서 로봇 공학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할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1학년 때. 1학년 때 무슨 AI가 됐든 로봇 공학이 됐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서 준비할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얘는 고등학생인데 사실상 대학교 학부생이다를 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자기가 그 전공을 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활동을 통해 이 능력을 다지는 경험을 했다. 그냥 무슨 대회에 참여함, 무슨 강연에 참여함 이거와는 아예 급이 다르죠. 인성,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구들에게 신망이 두텁다. 또 자율활동, 아까 학생회나 부서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땡땡 부서의 부원 또는 조원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등 노력을 보였다. 여기 어디에서도 학급 회장으로서, 전교 회장으로서 장자 붙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여를 했느냐, 그거를 대학교에서는 보고 싶은 거지.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 할 줄 아는 아이는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조금 더 씩씩해지게끔 또는 대놓고 막 말을 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고서도 작성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네이버 폼이나 구글 같은 걸로 학생들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기도 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독서 활동 해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반영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조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죠. 를 넘어서서 DBP와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뉴스 검색, 요즘엔 학생들이 인터넷 뉴스를 링크를 싹 해가지고 스크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영상 시청, K묵, 스타묵 이런 것들은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 있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 각 전공의 교수님들이 자신이 직접 그 수업을 강의를 하시는 그거를 그대로 올려주는 사이트예요.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나 아니면 인문계라 하더라도 K묵은 다 들어있고요. 특히나 스타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공계에 아주 심화된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스타묵이라고. 유튜브 보는 거 저도 싫거든요, 학생들. 근데 유일하게 허용하는 거 하나, 테드. 어떤 특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나와서 14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박사님들의 국적이 뭐가 됐다. 영어로 다 강의를 하세요. 그거를 시청하게 된 계기, 그 속에 나와 있는 나의 진로와 연관된 내용 정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강의를 시청함으로써 내가 알게 된 영어 표현 정리. 이렇게 되면은 영어 과목의 세특 속에 싹 본인이 진로와 연관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이 내용을 이해하고 영어 표현을 정리하여서 어디에 본인이 적용을 함.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하면 딱 들어가고 안 하면은 영원히 안 적히는 거예요. 공부랑은 달라요.
그다음에 문제제기 학급회의에서 건의하거나 뭐 현업자 아는 유명한 그 화학공학 박사나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분들한테 심지어 이메일로 좀 자기가 궁금했던 점 5개, 6개를 이메일로 보내서 답변을 받는 학생도 있었어요. 정말 집요한 거죠. 와. 자, 내신 등급 관리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전교 1, 2등, 3등 했었던 애들이 더 고집이 세요. 열심히 하는 거랑은 또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공부가 또 아예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수능 스타일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2 때까지는 정시로 틀든 말든 고2 때까지는 어떻게든 내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꽉 잡고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얼떨결에 수능 시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 내신은 달달달 외운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다 그냥 평준화됐어요. 다 어렵다. 특히 변형을 하는 측면에서 수능 지문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플러스 교과서가 됐던 수능 그 모의고사 지문이 됐던 변형을 하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뭐냐?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풀어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지 시험에 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독과 반복과 플러스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학, 개념 활용이 거의 이제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 어떤 유형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를 단순히 암기해서 적용하면은 망하죠. 어떤 개념과 어떤 공식이, 즉 개념 공식이 이 유형에서 그걸 써야 하는 이유, 그거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내신은 수능과는 다르게 특히 우리 주변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있는데 문항수가 시간은 또 짧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 내에 풀어내는 그 속도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뭐 능력과 실력을 쌓기 위해서 네가 어려운 문제를 곰곰이 오랫동안 해결을 해야지 문제 해결력이 늘어난다. 맞아요.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신 때에는 조금은 속도 게임도 약간 해주셔야 돼요. 사회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3과목이나 돼요. 그리고 각 과목의 단위수도 3단위씩이나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 영수 위주로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영어, 수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무슨 중학교 암기 과목 대하듯이 인강 한번 돌려볼 거야. 학교 수업한 다음에 내가 알아서 암기한 다음에 시험 보면 돼. 하는 애들이 다 박사를 난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또 저희 학원에 많이 문의를 하시죠.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성과를 얻는 과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래프나 이런 학교마다의 내신 등급 석차 구간이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슬프게도 물론 서울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뽑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은 그럼에도 씁쓸하게 저희가 학종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신을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서류, 생기부를 챙겨줘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이건 거예요. 부러워요. 대광고 부럽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 안에 구간이 큼직큼직하게 있잖아요. 안 부러운 점도 있어요. 은근히 막 무시도 하고요. 그거 힘들어서 일반고로 전학 온 남학생도 있어요.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아들아 단단하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1학기가 끝났어요. 또는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때 어머님들께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지 다음 시험을 계속 이어서 더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금호고등학교예요. 국어, 영어, 수학 4단이에요. 그러니까는 국어 과목의 단위수가 어마어마하죠. 우린 그동안 영어, 수학만 했는데. 또 한국사, 과학, 사회 단위수 3단위, 4단위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3개의 과목은 뭐다?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족족 그대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이걸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걸 이용해야 돼요. 플러스 한번 보세요. 국어의 이 아이의 원점수 97점. 등급 나온 거 보세요.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험 가채점 막 시험 보는 날 엄마 나 97점이야. 엄마 나 82점이야. 그런 거 하잖아요. 전화통화 통해서.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영어 볼까요? 86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떡할 거야 하면서 무슨 뭐 큰일 난 것처럼 닥달해요. 딸아이의 멘탈을 다 바사삭 내버리고 막 욕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시간이 다 지났어요. 성적표가 나오겠죠.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의연하게 하나하나 잘 봤든 못 봤든 아직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다음날 시험에 집중하게끔 저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등급이 나올 거예요.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나오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평균을 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단위수 곱하기 우리 아이의 등급, 단위수 곱하기 우리 아이 등급 하셔서 이렇게 다 더해진 값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를 그냥 단위수로 나누면은 41 나누기 22 1.86등급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신 대비 관리할 때는 물론 준비 기간도 필요하지만은 시험 보는 그 3일 내지 4일, 중학교보다 좀 더 길게 봐요. 4일 정도 봐요. 하루에 한 과목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정말 멘탈을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 너무 잘 봤다고 기고만장한 거 컨트롤 해주시고, 너무 못 봤다고 막 저기 침울해져 있는 아이 잘 토닥여 주시고, 비난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아이들과 이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기력하고 의욕이 너무 없어요. 남학생. 욕심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해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대요. 숙제만 했다면서 공부를 다 했대요. 한문, 기술, 정보 과목은 언제 공부하나요? 이거는 대학교에서 참고는 하되 반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마 버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다음 학기. 더 나아가서는 다음 학년까지만. 이제 고등학교 들어왔으면 됐어요. 학교 시험을 하나하나 잘 보기 위해서 심화.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꼭 늦잠 자고 늦는 애들 있어요. 생기부를 어떻게 하나씩 다 챙기죠? 정 이게 안 맞겠다 싶으면은 또 학원에 문의 주셔가지고 저랑 전화가 됐던 이렇게 직접 대면이 됐던 같이 고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방학 때 시간표 동일하게 쭉 가죠. 왜 그러는지는 요즘에 학종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따로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저희가 수업을 못했었어요. 내신이 안 되면 수능을 일찍 준비할까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끝까지 유지하거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지 얼떨결에 수능시험이 준비되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뭐 주변 학교라고 해서 그냥 내신 전용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 일반 고등학교도 다 수능 스타일로 많이 내고 있어요. 올해와 이제 작년 대학교 보낸 친구들 실패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길래 잘 됐고 누가 어떻게 했길래 망했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저희가 고1, 고2, 고3이 되면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학년이 갈수록 줄어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는 그렇게 나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 상황이 뭐가 됐든 끝까지 버틴 애들은 어떻게든 갑니다. 인서울이든 상위권이든 뭐 스카이든 끝까지 버틴 애들은 가고요. 좀 쉬운 길을 택한 아이들은 소식이 좀 힘들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끝까지 붙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